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피입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됐던 좀 안타까운 뉴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제 JTBC에서 20살 군인의 죽음 추적, 구조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 놓쳤다. 이 기사는 작년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에서 간부와 함께 그 야산으로 통신 작업을 하러 갔던 이등병이 무거운 짐을 들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제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근 5시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뒤늦게 구조가 되었지만 결국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뉴스가 나왔을 당시에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워했었고, 지금 그 얘기를 들어도 다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신경을 썼다라면, 아니 우리 그 같이 있던 후임병이 어디 갔지라고 찾아왔다라면, 그리고 다친 것을 발견했을 때 빨리 이 후임병을 병원으로 또는 의료 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겼더라면 지금 그 친구는 살아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군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자식이 그 목숨을 잃은 것만으로도 사실 감당이 벅찬데, 그 후속 조치, 그러니까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또는 사고에 대한 어떤 처리하는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한 번 이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사고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오전 10시경 그러니까 통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산 지역에 인솔하는 간부와 함께 이제 병사들이 도착을 했었는데, 거기 밑에서부터 높은 고지까지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태이죠. 근데 보통은 선임병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후임병에게는 오히려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선임병들이 그 무거운 짐을 후임병에게 다 이제 미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kg의 짐을 챙겨서 이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제 밑으로 굴러 떨어진 거죠. 근데 이 굴러 떨어진 거를 같이 갔던 그 간부나 일행이 이제 몰랐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뒤늦게 이 후임병 어디 갔지 해서 찾다가 이제 그 살려달라는 그 목소리를 듣고 찾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약 5시간 동안 어떤 조치가 되지 못했던 거죠. 빨리 부대에 보고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의료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헬기를 통해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산림청 헬기를 요청하고, 또 이제 군은 군대로 군이 가지고 있는 의무 후송 헬기를 이제 보냈는데, 서로 이제 누가 먼저 할까를 하다가 군 의무 후송 헬기가 감당하겠다, 산림청 헬기는 이제 빠져라라고 해서 산림청 헬기는 복귀했거든요. 근데 막상 군 헬기가 환자를 들어올리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시 119 헬기에 요청을 해서 119 헬기가 와서 이 다친 후임병을 구호해서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이 김일병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동안 아무런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고 그 산 비탈진 곳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안 되죠. 그때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행동을 했다라면 이 병사는 사망하지 않고 지금쯤 군생활을 보람차게 하다 때가 되면 전역해서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군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없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가 그 교전 시에 또는 어떤 적이 우리한테 도발했을 때 선조치 후보고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보고하는 거죠. 그럼 군인들이 다쳤을 때, 우리의 병사들이 다쳤을 때 선조치는 무엇이냐?
저는 밖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그러니까 119에 신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슨 뭐 보안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거니까 가장 신속하게 응급의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의 119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났을 때는 가장 빠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불이 났을 때 요즘은 이제 부대 안에서 불이 나더라도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다쳤을 때, 군인이 다쳤을 때도 빠른 시간 내에 119에 신고하는 것을 뭐라고, 왜 부대 안에 있는 일을 외부에 알렸어 라고 탓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에서는 부대 안에 어떤 일이 났을 때, 특히 이렇게 사람이 다치는 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이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외부로 알리는 것은 지휘관들한테 이렇게 몇 단계의 보고를 거쳐서 지휘관들이 승인하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이 군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군에서 이제는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119에 신고하라. 그 다음 2차적으로 군 내부적으로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119가 어떤 구호 조치하는 거와 군이 하는 거와 일종의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뭐 이게 어느 쪽이 잘났다는 측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이 병사를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119도 더 그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군도 군 나름대로의 이런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상처가 더 악화되거나 또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군생활 18개월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복귀해서 그 이후에 자기의 꿈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또는 군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또 의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걸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가장 먼저 다친 사람을 가장 신속하게 응급조치할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하는 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만드는 것을 저는 국방부 또 뭐 육해공군 해병대에 강력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2대1에서는 214 잠수함 사업 수주전 뒷말, 애초에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214 잠수함 약 1800톤급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성능개량 사업을 했는데 이 성능개량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현대중공업과 LIG 팀이 이 우선 협상자가 된 겁니다. 당연히 이제 경쟁을 하다 탈락한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오션과 그 하나시스템은 방사청에다가 아니 지금 평가가 이상하다, 이거 좀 불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이의제기를 했고, 아마 방사청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설명을 하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바뀌게 되면 평가를 방사청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기본적으로 LIG와 HD현대중공업이 한 팀이 됐고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한 팀이 되었다는, 이제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오션은 잠수함 부분에서는 하나오션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14급 잠수함도 하나오션이 성능개량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첫째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HD현대중공업이 그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입찰을 할 때 1.8점의 감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점의 감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각각, 첫째, 잠수함에서는 물론 하나오션이 그 강한 기업이지만 요 214 잠수함은 당시 HD현대중공업이 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것이 하나오션이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이 건조를 하다 보니 건조를 한 기업에서 성능개량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LIG가 국내 잠수함에
장착되는 소나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LIG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 LIG가 HD 현대중공업과 한 팀을 먹다 보니 LIG에서는 당연히 이쪽 하나오션이나 이쪽으로는 소나를 당연히 안 주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것은. 그러다 보니 이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소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잠수함 성능 개량은 의미가 없다 보니 HD 현대중공업과 LIG 팀이 이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관급, 도급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관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나를 구입하는데 그냥 정부가 사서 우선 협상자가 된 기업한테 주는 거죠, 보면. 방사청이 LIG로부터 소나를 구매를 해가지고 방사청이 그것을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선 협상자가 된 곳에 주는 것이니까 이럴 관급의 경우에는 이 소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은 이게 도급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조선소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HD현대중공업은 LIG랑 한 팀이니까 HD현대중공업은 LIG의 소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오션은 경쟁 상대이니까 LIG 입장에서 하나오션에 소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나 부분이 이번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돼서 결국 HD현대중공업 LIG 넥스원이 이제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점수 감점 1.8점도 그게 상당히 클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두 기업의 기술 점수 평가를 해보니까 HD현대중공업과 LIG 넥스원의 점수가 하나오션 쪽보다 이제 5점 이상 많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HD중공업과 LIG 넥스원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이 소나라는 것을 LIG가 거의 독점적으로 개발 생산한다는 것이 굉장히 키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은 이제 국내 이런 방산의 여러 사업들이 이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입찰에 있어서 진짜 만인 대 만인의 죽음의 투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런 214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도 그렇죠. 다음에 천궁이나 천궁3 또는 LSM2 같은 경우도 하나 쪽하고 LIG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다목적 무인 차량 같은 경우는 하나 쪽하고 현대로템 쪽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문제가 있지만 KDDX 구축함 사업은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서로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아직 끝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국내 사업 수주를 위해서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이, 물론 기업으로서는 수주를 해야지만이 기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이 싸움이 모든 영역으로 확장이 돼서 모든 분야에서 서로 적대적인 경쟁이 아닌 싸움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서로 피곤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지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방산의 발전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염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은 하나그룹 대 이렇게 비하나 쪽으로 약간 이렇게 편이 나누는 편이죠. 국내에서 지금 방산은 하나그룹이 압도적인 그런 형국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세 기업이 묶여있는 하나 방산 쪽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넓게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업을 하는 타 기업들과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적정히 상대방의 영역들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존중하면 좋은데, 지금은 상대방의 영역을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형태의 그런 일종의 제로섬 싸움 같은 경쟁, 그러니까 사업 수주가 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갈등, 적대감, 증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의 해법은 뭘까요? 네, 방산 주식은 당분간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가시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가 어떤 식으로 좀 구체화되고 그것이 우리 조선 기업들에게
얼마나 이점이 생길 것인지 이런 것이 하나의 그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는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죠. 이 두 부분에서 어떤 뉴스가 들려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우리 방산기업들의 주가도 요동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인내의 시간을 잘 참으시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밀리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